자, 여러분, 잠시 하던 일 멈추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늘 퇴근길에 재미삼아 로또를 샀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덜컥 당첨이 된 거예요. 세금 다 떼고 딱 10억 원이 내 통장에 꽂혔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꼬리 막 올라가고 당장 사표 던지는 상상하시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10억만 있으면 내 인생 고민은 끝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반전입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그 10억을 받아도 딱 3년 뒤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에이, 내가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던 습관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돈이 독이 돼서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돈 아껴 써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10억이 생겨도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에 박힌 치명적인 재정 습관 7가지를 파헤쳐 볼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와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테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입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결말. 여러분도 뉴스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미국 금융교육재단인 NEFE의 통계를 보면요. 로또 같은 고액 당첨자의 무려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생겨도 결과는 비슷해요. 아니,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쓴다 싶으시죠?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밑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린 항아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소방호스로 물을 아주 세게 쏟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물이 막 차오르는 것 같고 금방 가득 찰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물줄기를 끄는 순간입니다. 호스를 치우자마자 물은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 항아리는 다시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재정 습관이라는 항아리의 무서움이에요.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비트코인 불장 때 운 좋게 수십억을 번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일단 회사부터 관두고 3억짜리 슈퍼카부터 뽑았습니다. 그 다음엔 강남에 월세 800만 원짜리 펜트하우스로 옮겼고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돈 벌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요, 고무줄처럼 다시 내려오질 않아요.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 거죠. 결국 이 친구 2년 만에 번 돈 다 날리고 지금은 다시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자문해보세요. 나는 그 친구랑 다를까? 내 항아리에는 구멍이 없을까? 만약 여러분의 항아리에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메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와도 여러분 인생은 제자리 걸음일 테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보자. 10억이라는 숫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뭔가 인생 졸업장 같은 느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확신이 딱 들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10억의 무게와 시장이 느끼는 10억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10억만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0억을 다 털어도 서울 중간급 아파트 한 채를 내돈내산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멘탈 한번 흔들리시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매력인데요. 10년 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 그리고 10년 후의 10억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돈입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이죠.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10억이라는 돈이 아주 커다란 초코 케이크라고 칩시다. 예전에는 이 케이크 한 판으로 온 가족이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물가라는 이름의 쥐들이 나타나서 이 케이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케이크인데 속은 계속 비어가는 거죠. 자, 실제 금액 계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10억을 연수익률 4% 정도로 아주 안전하게 굴린다고 칩시다. 그럼 1년에 4천만 원,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약 280만 원 정도가 손에 쥐어집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28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반전. 매년 물가가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요. 여러분이 받는 이 280만 원의 가치는 10년 뒤에 약 2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20년 뒤에는요. 140만 원짜리 돈이 되는 거예요. 10억이라는 거대한 원금은 그대로인데 내 삶의 질은 점점 가난해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 달에 최소 얼마가 있어야 여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8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이걸 모르면요. 10억이 생겨도 결국 원금을 갉아먹기 시작할 거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부자 유통기한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10억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0억이 생겼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뭘까요?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동안 상사 눈치 보며 고생한 나, 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이라는 말이 우리 통장을 박살내는 첫 번째 방아쇠가 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 바로 보상 심리에 의한 과소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허가라고 불러요. 내가 고생을 했거나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쁜 행동이나 사치를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10억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바꾸고 싶으세요? 아마 차부터 생각하실걸요? 지금 타는 구형 세단 말고 1억 원짜리 독일제 SUV 정도는 타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습관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세트로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차를 바꾸면 차에 맞는 옷을 사야 하고 옷을 사면 그에 걸맞은 호텔 레스토랑을 가야 합니다. 이걸 프랑스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디드로 효과라고 불러요. 물건 하나를 새로 사면 그 물건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계속 사게 되는 현상이죠. 마치 거실 커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 소파랑 TV까지 싹 다 바꾸고 있는 제 모습이랑 똑같죠? 여기서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단순히 1억 원짜리 차를 산 게 끝이 아닙니다. 1억 원짜리 외제차의 1년 유지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다 합치면요. 평균적으로 월 250만 원 정도가 공중으로 분해됩니다. 아까 우리가 10억을 굴려서 한 달에 얼마 번다고 했죠? 280만 원이었죠? 차 한 대 굴렸더니 내가 가진 자산의 수익이 거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소득이나 자산이 2배 늘어날 때 소비는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상상해 보세요. 올라가는 건 버튼 하나면 끝나죠.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거나 역주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수준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내일 10억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불러올 디드로 효과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브레이크 못 잡으면요. 여러분의 10억은 투자금으로 쓰이기도 전에 품위 유지비라는 이름으로 다 증발해 버릴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디선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습관, 바로 지인 찬스를 가장한 거절 못하는 성격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이 정도 빌려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연락 온 친척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근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돈은 피냄새와 같습니다. 상어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듯이 여러분에게 큰 돈이 생겼다는 소문이 나면 평소 연락도 없던 지인들이 온갖 사연을 들고 나타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요. 사기 범죄의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인 경우가 무려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여기서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된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지금 베트남에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이거 지금 넣으면 무조건 3배는 불려준다. 평소에 성격 좋기로 소문난 그분, 친구 믿고 1억 원을 딱 넣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친구는 잠적했고 리조트는 가상의 건물이었죠.
이게 바로 네 번째 습관. 공부 없는 몰빵 투자로 이어집니다. 돈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져요. 이 돈을 빨리 불려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내가 잘 모르는 곳에 전 재산을 겁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시속 200km로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꼴입니다.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운전자가 핸들을 꺾을 줄 모르는데. 여기서 실제 계산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가진 10억을 100%라고 칩시다. 여기서 확실하다는 정보만 믿고 3억 원을 몰빵했다가 20%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날아간 거죠? 6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10억 중에 6천만 원이면 뭐? 근데 여러분, 직장인 연봉이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잃은 6천만 원을 복구하려면 남은 2억 4천만 원으로 25%의 수익을 내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벌 때는 어려워도 잃을 때는 한순간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이거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인데?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정보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왔다면 이미 세상 사람 절반은 알고 있는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기부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이제 5번째와 6번째 습관인데요. 이거 진짜 조용히 사람 잡는 습관입니다. 바로 세금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현금 흐름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세금이 뭐 그렇게 대수야? 아니면 일단 비싼 집 한 채 사두면 자산은 지키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게 훨씬 어려운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요,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세무조사와 증여세입니다. 준비 없이 큰 돈을 옮기거나 쓰다 보면 내가 벌어들인 돈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멋진 황금 거위 한 마리를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거위가 황금알은 안 낳고 매일매일 엄청나게 비싼 사료만 먹어치우는 거예요. 사료값을 못 대면 거위가 여러분의 살점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금과 유지비라는 녀석의 실체예요. 여기서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10억을 몽땅 털어서 서울에 아주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칩시다. 대출 없이 샀으니까 마음 편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에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직장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까지 합쳐보세요. 자산가액 10억 원 기준으로 보시적으로 잡아도 1년에 최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운 생돈이 나갑니다. 한 달에 약 15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숨만 쉬어도 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6번째 습관인 현금 흐름의 부재와 연결됩니다. 재수견에 은퇴하고 나서 시가 20억 원짜리 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요. 겉보기엔 화려한 부자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나오는 건보료랑 세금 내느라고 점심에 5천 원짜리 김밥 한 줄 사 먹는 것도 벌벌 떠십니다. 자산은 많지만 정작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이른바 에셋 푸어가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대한 유조산과 같습니다. 배 안에 기름은 수만 톤이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엔진을 돌릴 정제된 연료가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 꼴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소득이 끊겨도 내 자산을 깎아먹지 않고 매달 세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현금 파이프라인이 있으신가요? 만약 10억을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비현금성 자산에만 묶어둔다면 여러분은 10억짜리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해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앞선 6가지를 다 잘 지켜도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그냥 끝이거든요. 바로 한 방을 노리는 도박적 본능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10억은 애매해. 이걸로 서울에 집 사고 차 사면 남는 게 없잖아. 딱 한 번만 제대로 굴려서 20억, 30억 만들면 그때 진짜 은퇴하자.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이 마약보다 무섭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이나 고래버리지 선물 거래에 뛰어들었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95% 이상은 원금을 잃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계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아주 잘해서 1년에 20%씩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1년 뒤면 12억, 2년 뒤면 14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방 욕심이 나서 전 재산을 걸고 딱 한 번 도박 같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마이너스 100%라면요. 10억 곱하기 1.2 곱하기 1.2 그리고 마지막에 0을 곱해보세요. 결과는 그냥 0입니다. 수학에는 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큰 숫자가 앞에 있어도 마지막에 0을 한 번만 곱하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10억이 0원이 되는 데는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황금으로 만든 총을 들고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이 화려하다고 해서 총알이 피해가나요? 아니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업으로 수십억을 버신 분인데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레버리지를 풀로 당겨서 몰빵 투자를 하셨죠. 처음 며칠은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버니까 자기가 천재인 줄 아셨대요. 근데 단 사흘 만에 시장이 급락하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전 재산은 물론이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돈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남들은 코인으로 몇 배를 벌었다더라, 어디 땅값이 몇 배가 뛰었다더라, 이런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운이 아니라 타인의 운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부자로 머무는 시간입니다. 빨리 가려다 영원히 멈출 수 있다는 거, 이번 장에서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습관들이 우리 돈을 뺏어가는 적이라면 이제는 우리 성벽을 튼튼하게 쌓을 차례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시스템? 그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없으면 매번 머리를 써야 해서 훨씬 더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재무분석가 게리 브린슨의 연구에 따르면요, 투자 수익률의 무려 91.5%가 종목 선정이 아니라 자산 배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주식을 사느냐보다 내 돈을 어떤 시스템 안에 배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울창한 정글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한 손에는 일확천금의 보물 지도가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정교하게 작동하는 GPS와 나침반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보물 지도는 한 방에 큰 돈을 벌게 해줄 것 같지만 길을 잃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나침반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시간은 좀 걸려도 결국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자산 관리도 똑같습니다.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흔히 말하는 4%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산의 4%만 매년 생활비로 쓰는 시스템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10억이 있다면 매년 4천만 원, 한 달에 약 330만 원만 쓰는 규칙을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에게 10억이나 있는데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써?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의 핵심은 원금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자산의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배분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짜두면요, 여러분의 10억은 30년 뒤에도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불어나 있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짧은 스토리텔링 하나 해드릴게요. 제 직장 동료 중에 월급은 저랑 비슷한데 5년 만에 2억 원을 모은 친구가 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돈이 내 손을 거치지 않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생활비, 저축, 비상금, 투자용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게 설정을 해둔 거죠. 본인의 의지력을 믿지 않고 시스템을 믿은 겁니다. 반면에 월급의 절반을 주식 한 방에 넣던 다른 선배는 지금도 마이너스 계좌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 몇 개 쓰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의 통장에서 카드값도 나가고 적금도 나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종목 공부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그 파이프라인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기계는 한 번 잘 만들어두면 주인이 잠든 사이에도 돌아가거든요. 여러분의 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상위 1%의 재테크 지능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기술의 영역이지만 부자로 남는 건 태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알겠어. 근데 당장 내 통장엔 10억은 커녕 1,000만 원도 없는데 멘탈이 무슨 소용이야. 근데 여러분, 이 멘탈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자, 흥미로운 통계 하나 줘드릴게요. 세계적인 자산관리 기업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인내심입니다. 이들은 자산을 불리는 속도보다 지키는 힘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돈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이 녀석을 길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 등에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미친 듯이 날뛰고 결국 주인을 내동댕이 칩니다. 하지만 말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말의 힘을 이용해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죠. 여러분은 지금 돈이라는 말의 고삐를 쥘 준비가 되셨나요? 실제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매일 무심코 쓰는 커피값, 배달비 10,000원을 아껴서 연수익률 7%의 지수펀드에 넣는다고 칩시다. 겨우 10,000원인데 뭐가 바뀌겠냐 싶으시죠? 이 습관을 30년간 유지하면요, 원금은 1억 9만 원 정도지만 복리의 마법이 붙어서 최종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10,000원의 가치가 37배로 뛰는 거예요. 10억이라는 거대한 성도 결국 이런 작은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100억대 자산가인 제 멘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식당에서 2,000원짜리 주차비를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아니, 돈도 많으신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러시더군요. 2,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내 돈이 흘러나가는 시스템이 싫은 거야. 이게 바로 부자의 멘탈리티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에 민감한 것.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뭔지 아세요? 내 가계부를 펼쳐놓고 가치 없이 새나가는 구멍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구멍을 오늘 바로 메우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10억이 생겨도 망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보상심리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경계할 것. 둘째, 지인 찬스와 공부 없는 몰빵 투자를 피할 것. 셋째, 세금과 현금 흐름을 이해하고 한 방을 노리는 도박적 본능을 누를 것. 마지막으로 나만의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 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날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알부자 경제학 구독자분들이 모두 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정적 항아리를 메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아, 진짜 이건 몰랐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부를 만듭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스마트한 직장 동료, 저는 다음번에 더 돈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